영시를 읽는 카피라이터다. 영시를 읽으면서 왜 이 좋은 문장들을 읽지 않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영시를 골라 젊고 발랄하게 직접 번역했다. 멋진 노래이고 좋은 문장이며 털털한 친구 같은 영시를 꼭 가까이 하기를. 지은이 노진희. 지금은 영시를 읽어야 할 때. 펴낸 곳 알투스. 여기는 다정한 책방입니다. 세상이 온통 꽃천지가 되었어요. 꽃들이 제 순서도 다 잊고 앞 다투어 뽐내고들 했으니 벚꽃마저 4월도 되기 전에 볕이 좋은 곳부터 벌써 만개했습니다. 사계절 중 가을이 단연 가장 아름답다 생각하는 일인이지만 이 흐드러진 꽃세상 봄을 마주하니 이 원초적인 생명력은 그 자체로 정말 아름답게 빛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금은 영시를 읽어야 할 때,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할 때,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영시를 읽어야 할 때라고 노진희 작가님은 말씀하시는군요. 자, 우리 답을 찾으러 또 위로받으러 같이 다정한 책방 구경 갑시다. 인생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인생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루하루를 그저 일어나는 대로 두면 인생은 축제가 될 테니까. 길을 걸어가는 어린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날아드는 꽃잎들을 받아들이듯 아이는 꽃잎을 주워 모아둘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머리카락 속으로 기꺼이 날아들어온 꽃잎들을 살며시 털어내고 젊은 사랑의 시절을 향해 새로운 꽃잎을 달라고 손을 뻗는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별 해는 밤에서 윤동주 시인은 아름다운 말들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릴케의 풀네임을 부른다. 프랑시스 잠도 참 꿈결 같은 이름이지만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어떤 미지의 상을 소환하는 듯했다. 한 사람의 이름일 뿐인데 시인이 몇 날 밤을 새워 골라낸 시어처럼 아름답다니 이 무슨 사기 캐릭터 같은 이름이 다 있는 거냐 했다. 나중에 너무 늦게 알게 됐다. 그는 순 많은 수염을 가꾸던 남자, 한 여인을 열렬히 사모했던 천하의 사랑꾼이었다. 14살 연상의 유부녀이자 당대의 뮤지였던 루 살로메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이 사랑의 폭풍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살로메의 권유에 따라 본명이었던 르네를 버리고 마리아로 개명했다.
필체도 그녀의 것과 비슷하게 바꿨고 옷차림과 말투도 확 달라졌다.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노래 가사처럼 릴케는 살로메를 만나 환생했다. 훨씬 더 시를 잘 쓰는 남자로 업그레이드 환생했으니 후대에 그의 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잘된 일이다. 살로메는 한 남자에게만 얽매여 살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계약을 통해 이혼을 제외한 모든 행동에서 자유를 보장받았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인들과 거침없는 연애를 이어나갔다. 그녀가 관리한 어장 속에는 릴케 말고도 니체, 프로이트 등 지성을 뽐내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다. 릴케와 살로메는 3개월 동거 끝에 헤어졌지만 문학적 교류는 계속 이어졌고 그의 생각과 감정들이 아름다운 시로 남았다. 릴케가 장미가시에 찔려 죽었다는 잘못된 소문이 기정사실로 여겨질 만큼 그는 장미를 사랑했다. 장미 덕후였던 그는 이 시 속에도 꽃잎을 흐드러지게 뿌려놓았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아이는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꽃잎을 주워 모아야겠다는 생각 같은 건 눈꽃만큼도 없다. 머리카락에 붙은 건 툭툭 털어내고 또 새로운 걸 내놓으라고 공중에 손을 뻗는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팔 벌린 속 쿨한 녀석. 하루하루가 그저 일어나도록 두면 인생은 축제가 되고 인생을 굳이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시에서는 늘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 난다. 침대 옆 테이블에 두라고 시, 차, 향을 한 세트로 묶어 파는 아이템이 있던데 이 시와 로즈티 그리고 바람 냄새 나는 향초를 올려두고 싶다. 책 같은 배는 없고 에밀리 디킨슨. 먼 나라들로 날 데려다주는 책 같은 배는 없고 펄떡이는 시가 적힌 책 페이지 같은 줌마도 없지. 아무리 가난해도 통행료 부담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어. 사람의 영혼을 태우고 달리는 이 마차싹이 얼마나 싼지 몰라. 책은 가슴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여행자의 독서라는 책의 서문을 읽다가 사로잡힌 문장이 있다. 책은 머리로 떠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다. 떠나고 싶지만 여의치 않을 때 차표를 끊듯 책을 산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보고 싶은 건 매일 보던 것과 다른 풍경을 보고 싶어서다. 늘 해왔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해보고 싶어서다. 이 지점에서 독서와 여행은 굉장히 겹친다. 에밀리 디킨슨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책은 내 영혼을 태워 다른 나라들로 데려다주는 배이고 줌마이고 마차다. 책을 타고 가는 이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뭐든 내 맘대로라는 점. 전적으로 내 페이스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된다. 읽다가 잠시 눈을 들어 한눈을 팔아도 아예 두 눈을 다 팔아 스르르 잠이 들어도 좋다. 생각을 확 열어주는 곳에 이르면
페이지 한 구석에 돗자리를 펴듯 내 생각도 적어 넣는다. 거기서 잠깐을 머물든 한참을 뭉그적거리든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읽고 있던 책이 종종 나를 훅 불어 다른 책으로 날려보내줄 때도 있다. 예정에 없던 환승으로 인해 여정은 더 길어지고 여행은 더없이 풍성해진다. 인터넷만 뒤져도 잘 쓴 글은 많고 유튜브, 테드, 팟캐스트 등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지식들은 진짜 재미있다. 그럼에도 여행과 가장 닮아 있어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행위는 종이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읽지 않은 책들이 많이 쌓이는 것은 참 아이러니. 내 작은 서재방에서 내가 탑승하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저 많은 배와 준마와 마차들을 보면 착잡한 기쁨이 덮쳐온다. 저 책들은 관상용이 아니다. 여행 대용이다. 잊지 말고 올라타자.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습니다. 두 길 다 가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 난 한참을 서서 덤불 속으로 구부러진 한쪽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다웠지만 그 길에 풀이 많고 사람들이 걸어간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으면 그 역시 거의 비슷해질 테지만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을 밟고 지나간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훗날을 위해 한쪽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다른 길로 또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기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디선가 나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나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두 갈래길 앞에선 언제나 망설이게 된다. 사소하게는 뭘 살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에서부터 크게는 어떤 일을 할까? 어떤 회사로 옮길까? 어떤 사람과 사귈까? 또는 헤어질까? 등의 문제까지. 인생은 극소수의 가기로 한 길과 대다수의 가지 않은 길들로 이루어진다. 가지 않은 길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건 레몬 조각을 입에 넣으면 저절로 침이 나오는 것과 같은 무조건 반사다. 꼭 저 길로 갔었더라면 더 잘 됐을 텐데, 더 잘 풀렸을 텐데 하는 안타깝고 한스러운 생각 때문만은 아니다. 그냥 후회되는 것이다. 저 길이 더 좋았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가지 않은 길이라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지혜의 말 중에 이런 게 있다. 다른 누군가가 너의 길을 대신 만들도록 허하지 말라.
이 길은 너의 길이고 너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걸을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너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아야! 강속구처럼 날아든 맞는 말에 정통으로 맞았다. 지금까지 나는 길을 잘 고르려 계산하고 재기에만 바빠서 길을 잘 걸으려 하는 데엔 무심했다. 내가 열어온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에 급급해서 내린 결정들도 많았다. 함께 걷는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이나 연인 혹은 배우자에게 내가 져야 할 짐을 지운 경우도 많았다. 어떤 길을 갈지 고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만이 전부인 양 전전긍긍하고 폭풍 고민하고 장고 끝에 악수 두고 그랬다.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한 어느 날 오후였다. 평소보다 키보드를 세게 두드리는 것으로 분풀이를 하며 친구한테 하소연톡을 날렸다. 난 진짜 조직 생활 안 맞는 것 같아. 친구가 답했다. 10년도 넘게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 조직 생활 안 맞는다 그러는 거 되게 웃겨. 친구는 아메리칸 인디언만큼이나 지혜로웠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저거였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어딘가에 있는데 징징거릴 나이는 한참 지났다. 가지 않은 길을 보며 울기보다는 지금 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나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이 길을 더 잘 걷는 게 낫겠다. 한숨 한 번 쉬고 한 걸음 잘 걷고 한숨 한 번 쉬고 또 한 걸음 잘 걷고 후회도 하고 전진도 하면서 세상이 온통 따스하게 나를 다독여주는 듯한 참으로 고마운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않은 길을 자꾸만 뒤돌아보기보단 내가 선택한 지금 걸어가야 할 이 길, 보다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쓰자고요. 다정한 책방이었습니다. 저는 또 좋은 책 한 권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